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장 양대 지수는 하락세를 띠고 있죠. 코스피가 약보합 그리고 코스닥이 0.81%의 하락입니다. 오늘 실전 매매 최고수 이종목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한 것 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배터리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지금 혼조세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는 오늘 양호한 모습이죠. 어제부터 좋았습니다. 오늘까지 양호한 모습 이어지고 있는데 오로스 테크놀로지 급등이고요. 대덕전자, 두산테스나 강세입니다. 오늘장 특징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해외 시장 강세인데 국내장은 상대적 약세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이번 주 쿼드러플 위칭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FOMC 눈치도 봐야 되고 뭐 더러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데 내면을 보면 종목들 진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 대해서는 뭐 요 시간에 짧게 코멘터리 들어가고 이따가 신의 한 수 2시 타이밍에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시되 잘 한번 내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제도 그런 얘기 해줬고 최근 한 일주일 이상은 그런 얘기를 자주 얘기해 주는데 이번 주 목요일 날이 2023년이 마무리가 되는 거고 지금은 전형적인 연말장 특수성이 나오고 있는 시장이고요. 외국인들은 지수가 밀리는 걸 원치 않지만 세게 올라가는 것도 원치 않는다고 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되게 중요하고 엄청 중요한 충청도로 얘기하면 중요한 게 세 개가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답답하지 않죠, 여러분. 중요하다라는 말 세 개가 들어가도 그만큼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어제 CPI 나왔고 CPI가 여지없이 그냥 예상치대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근원이 조금 올라갔어요. 근데 0에서 0.1로 올라간 거는 이걸 올라갔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여러분? 다만 유가가 지금도 급락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이 점, 이것도 나는 미리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원래는 1월 달쯤에 부각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 국제 유가가 급락을 한다라는 게 그다음에 이제 유가는 감산과 증산에 의해서도 유가의 변동은 나와요. 그렇지만 어쨌든 유가가 이렇게 급락을 한다라는 것과 이거 너무 큰데 커도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원래 이런 디테일한 거를 야간에 듣든 아니면 공개 방송에서 듣든 내가 그런 얘기 하는 건데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금이 빠질 때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주식 시장에서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금이라는 게 주식 시장을 바라볼 때 이런 건 신의 한 수에서 얘기하는 게 돼야지 되는데 이게 침체가 부각될 때는 금도 같이 빠집니다. 근데 지금 금은 추세가 보다시피 완벽한 상승 추세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최근에 2100에서 1900대로 밀렸고 요건 이제 미국장이 신고가 가면서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강해서 아마 미국장이 급반등이 나오면서 밀렸을 거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밀린 다음에 더 이상 안 밀리면 침체에서는 약간은 벗어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얘기는 1월 달에 해야 되는데 금도 잘 살펴보란 얘기예요. 충청도식으로 요점 정리해주면 금도 잘 봐야 돼요. 다만 유가 급락하고 있는 것 때문에 CPI는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유가도 나중에 경기와 연결시킬 때는 불리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걸 참고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말고 나중에. 그럼 나중에가 언제냐? 내년 1월 달. 그러니까 12월 달은 신경 쓸 게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주식은 뭐 여러분들 어제 봐서 알겠지만 하루 이틀 사이에 한 2, 3일 사이에 50%씩 날아가는 거 알죠? 근데 1월 달에만 아직 30일 실거래 일수로 20일 남았어요. 패스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뭐 좌우당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FOMC인데 FOMC도 별건 없을 거예요. FOMC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처럼밖에 못 움직인다는 거죠. 미국도 추세적으로 얼추 고점에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한
150에서 200 정도. 정확하게 한번 볼까요? 이종복 성격 16,600이에요. 지금 그죠? 16,600인데 이게 12월로는 근데 이게 아침부터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16,300이거든요. 근데 내가 아직 오늘은 그걸 준비를 안 했습니다. 이게 내가 11월 28일 야간 강연 방송할 때 2차 전지하고 반도체 거품 물 때 시장 전망해 줄 때 나스닥을 요 정도까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미스터 마켓 시간 한 2, 3주 전에 미국 시장 내가 예측해서 분석해 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얘기한 것도 16,350에서 16,50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343을 강하게 못 뚫고 가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고요. 그리고 아마 여기 시청자들이 최근에 또다시 한 4, 500명 정도 신규로 온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얘기 잘 들어야 됩니다. 나는 똑같은 얘기 반복적으로 얘기 안 해요. 3번 이상 안 합니다. 일단 그래서 우리나라는 해외 시장이 강세이고 신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저런 요인으로 더 이상 치고 가지를 못하는 건데, 치고 가지 못한다는 얘기가 결코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주식이 하락하거나 급락을 할 때가 나쁜 얘기지, 치고 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지수가 세게 안 가는 거지 하락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말의 중요성.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변곡점이고 지금 특별히 세게 치고 갈 게 없지 않습니까? 지수 관련주는 얼추 고점에 왔고 배터리 관련주들도 포스코는 아직은 하락의 트렌드에 있고, 그 다음에 퓨처나 이런 주식이 최근에 좀 올라온 게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움직이는 게 나오는 거고, 요거 지극히 정상의 좋은 얘기한 겁니다. 나쁜 얘기 안 했어요. 반도체 PCB 강세 들어갈게요, 여러분. 갈 건 반도체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반도체 쪽은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끼면 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 여기서 뭐 다 얘기해버리면 재미없으니까 이게 내가 화면을 준비를 안 했어요. 화면을 준비를 안 했는데도 어쨌든 뭐 이종복 유튜브든 아니면 텔레비 보는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오늘은 삼성전자 손자 기억은 나십니까? 어로스 테크놀로지 폭등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이번 주, 지난주라고 해야 되나요? 엊그저께 토요일 날 실시간 스트리밍 할 때 여러분들한테 공개적으로 추천한 주식이고요. 근데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왜 세게 가는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대통령께서 반도체 기사 한번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ASML이라는 이 회사 있거든요. 이게 EUV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EUV 관련주 해갖고 이종복이가 2023년 1년 내내 노래 부른 거 아시죠? 2023년도에 1년 내내 노래를 불렀는데 이게 삼성전자 EUV 관련주거든요. 근데 여기에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삼성전자 손자 해가지고 여기 보이죠, 여러분? 삼성전자 손자라고 해가지고 이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이 얘기를 해줬던 주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섹터를 얘기하고 이런 걸 얘기를 해줄 때 실시간으로 들어야 돼요. 보다시피 아침에 이미 게임이 끝났어요, 여러분. 추격 매수하는 분들은 없어야 되겠고, 근데 이 얘기를 왜 해줬냐면 EUV 하면 또 진 동진이거든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동진이를 좋게 얘기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라고 했죠, 여러분. 삼성전자가 지분을 갖고 있는데 EUV 포토레지스트 최고의 주식 해갖고 되게 오래 수백 장이 넘습니다, 여러분. 자료가. 이러니까 찾기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예. 에이, 다음에 찾을래요. 어쨌든 삼성전자 그 관련해갖고 동진이도 그런데 동진이 같은 경우는 4만 원 가고 밀리고 있어요. 근데 오로스는 그냥 날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판 관련주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일부를 조금 길게 할 겁니다. 이것도 나의 노하우예요. 이게 어제 방송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게 어제 방송입니다. 12월 12일. 그 다음에 주식시장도 지난주에 내가 목요일 날 방송해줄 때 12월 12일을 기점으로 한번 세게 움직일 것도 예측했었던 거고요. 어쨌든 이게 12월 12일인데
여기서 기판 관련으로 얘기 좀 한번 해주려고 해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VOD 보여주고 영상 떠주고 하는 건 추측성, 가능성으로 이야기한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확정형으로 얘기한 거. 그러니까 SFA가 내가 왜 여러분들한테 그 주식 날라갔을 때 어제 찾아서 보여줬던 거냐면 그건 확정형. 어버버 반도체도 확정형. 근데 소켓 쪽은 가능성. 소켓 쪽은 가능성의 순환매. 확정형은 뭡니까? 확정형은 기판 관련주. 기판 관련주 하다가 지금도 기판 관련주는 매수 추천 의도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기판 관련주가 현재 매수 추천 의도가 있는 쪽.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이쪽에 소켓 쪽은 가능성.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언제? 나중에. 이렇게까지 전문가가 방송에서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아마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적응은 안 될 수 있지만 우리는 확정형으로 얘기한 것만 여러분들한테 저런 식으로 영상을 띄우고 그 다음에 방송에 활용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아니고 확정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다 날라가는 거죠. 나머지는 이 시간 아까워서 좀 그렇고 그럼 동진이 한마디만 해줄게요. 매수입니다. 이거 확정형이잖아, 이런 게. 그죠? 다만 4만 원의 저항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예. 요까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기판 얘기하다가 동진이로 온 것은 원래 오늘장 핵심은 EUV 노광 장비 쪽이에요, 여러분. 요 얘기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쪽하고 로봇 쪽은 조금 혼조세인데, 로봇 쪽에서도 뉴로메카는 오늘 장중에 10% 가까이 급등을 했었어요, 여러분. 아까 내가 얘기한 것 중에 요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미 종목들이 아침에 동시효과가 나오고 한 2, 30분 만에 게임이 끝나버리는 장이에요. 근데 나는 방송을 10시 42분에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이런 건 여러분들이 좀 익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판에 대덕이하고 이런 거는 좀 이따 써먹으려고 했는데 우리 건미란 앵커가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바로 들어갈게요. 큰데 덕덕이라고 얘기한 이 무조건 3만 원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주식이 대덕이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코리아 서키트도 오늘 장중에 6% 올랐었어요, 여러분. 6%. 그죠? 예. 움직임 양호하죠? 그 다음에 이제 최고의 주식. 삼성전기입니다. 이게 지금 장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 수익 감사합니다. 또 방송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또 글 올라왔는데요. 자, 지금 시장 우리나라 만기 게임 들어간 가운데 반도체의 이런 강세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오늘도 340 돌파, 337 지지 체크 드렸는데 337로 밀릴 일은 없어요, 여러분. 다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선물을 얘기할 때 행사가로 얘기하는 것은 이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은 파생보다는 주식하는 초보자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저 기준가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 지수대가 오늘 밀리지 않으면 괜찮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해주는 그 선물 지지 저항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추세 패턴 중요성 얘기해 드릴게요. 이런 얘기가 아마도 내가 봤을 때는 1월 달까지도 아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기도 지금 보시면요. 지난 10월 달이 올해 저점을 깼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양호하게 움직이는 주식들은 이 얘기는 내년에도 또 써먹힙니다. 연말장으로 갈 때는 그 동종 섹터에서 주도주성 종목이 신저점에 있거나 그 해에 많이 못 올라간, 그 해에 많이 못 올라가고 거의 저점 부근에 있는데 기관 외국인의 비중이 좀 있는 주식들은 연말장에 이렇게 무조건 올라갑니다. 이게 윈도우 드레싱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11월, 12월 달로 갈 때 그 해에 거의 신고가권에 있는 주식들은 지속적으로 날아갈 확률이 떨어져요. 왜냐면은 이것도 일종의 드레싱 효과라고 해서 그 해에 수익이 되게 크게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주식을 기관이나 펀드나 이런 쪽은 한두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포트폴리오를 꾸리거든요. 그러면은 포트폴리오를 예를 들어서 10개를 갖고 있었는데 8개는 다 신고가권에 있거나 수익이 잘 났어요. 근데 한두 개가 수익이 안 났어요. 그럼 포트폴리오 관리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익이 크게 난 쪽을 좀 팔아주고 수익을 확정 짓고 손실이 난 쪽에 비중을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요? 심리적으로. 이쪽의 비중을 높이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이쪽을 올려버립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런 행위가 되게 빈번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행위에 관해서 제재가 들어가고 막 그래서 빈번하게는 나오지 않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주식시장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점에 있는 애들이 연말장으로 갈 때는 움직임이 좋은 것도 꼭 아셔야 됩니다. 추세 패턴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계가 멈췄네요, 여러분. 아까 지금 10시 59분이네요. 맞네요. 여러분, 예, 그래 추세 패턴의 중요성에서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반도체를 적극 공략하라. 마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 오늘 수요일장의 전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네, 오늘 이종목 전문가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에서의 전략, 오전장 전략이고요. 오후장 전략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